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오후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욱현의 안보 전문인데요. 아직 제 방송 구독 신청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구독을 신청하시고 봐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요, 외교안보 관련 중요한 뉴스입니다. 바로 왕이 외교부장이 조금 전에 우리 서울에 왔어요. 4년 전에 방한한 이후에 처음 방한하는 그런 방문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 왕이가 서울에 온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왕이의 방안이 과연 한중 관계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우려 반, 흔히 얘기하는데요, 우려 반 기대 반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왕이의 방언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몇 가지 이 팩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한미동맹을 이탈해 가지고 이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우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북방 삼각관계, 여기에 한국이 말하자면 끼어들어가는 것 아니냐, 빨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전통적인 우리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양대 체제인 북방 삼각관계, 그리고 이 한미일 남방 삼각관계의 어떤 대립 대결 구도에서 이제 한국이 그렇게 중국 쪽으로 기울면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 체제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이 안보 환경의 가장 위협적인 지금 세력이 김정은이고, 김정은이가 과거와 달리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을 지금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위험한데 북한의 핵미사일 이거를 그럼 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균형이 깨지는 그런 그 위기 국면에 저는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가 방한한다. 그렇게 방한하면 결국은 이 한미 동맹의 이간을 재촉하는, 더 촉진시키는, 자극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번 방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한국이 이미 한미 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인다.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탈 조짐에 말하자면 가속도가 붙게 하려는 그러한 전략의 일환에서 오는 것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시진핑 주석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본래 금년도 뭐 봄, 여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 방송에서 일찍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시진핑이가 서울 그렇게 쉽게 오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방한 문제를 이제 결국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 방한 문제, 그 다음에 이달 말경에 중국에서 있게 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외부에 드러나고 있는 표면적 중요한 어젠다임에는 분명한데요. 그 이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미 이간, 그 다음에 한중 관계를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지만,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하는 정상적인 그 외교 관계를 제대로 강화시킨다기보다는 말하자면 변칙 플레이를 해가지고, 즉 한국에 외교적인 압박을 가해서 중국 쪽으로 한국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단서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오찬을 우리 정계, 재계 이런 그 인사들 중에 중국의 우호적인 인사들 100명을 내일 초청을 해가지고 왕이가 주최하는 오찬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특히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호적인 성격에 맞게 그만큼 더 정성을 들여갖고 그만큼 더 외교적인 의전에 맞게 모든 예양을 갖춰서 초대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속으로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게 외교거든요. 그런데 왕이는 오면서부터 지금 욕먹을 짓을 분명히 했어요. 아니 12월 5일 날 오찬을 한다는데 개인 간에도 하루 이틀 전에 쇼노티스 하면 약속이 없어도 있다 그러고 안 가죠.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친중국 인사들을 부르는데요. 어제 하루 전에 아니면 좀 빠른 사람들은 이틀 전에 초대를 하면서 우리 왕이 장관이 오니까 오찬에 와.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쪽, 그냥 불러들이는 쪽으로 초대를 우리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했다. 이것이 이미 언론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막간을 이용해갖고 여러분들께 뉴스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초대를 받는 분들 안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 중국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안 가면 이거 보복당하는 거 아니냐. 중국이 얼마나 우리 한국을 무시합니까? 이번 이런 왕위의 우리 우호 인사 100명에 대한 초청도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줄 세우는 거. 그래야 내 중국 뒤에 줄을 서라. 대충 미국에 줄 섰다가 중국에서 기업 활동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 반협박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벌써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왕이 장관의 초대에 관해서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가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컴플레인은 분명히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한 전달을 위해서 저도 이러한 방송을 합니다. 중국과의 외교적인 그런 전략적 협력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최대한도로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발전시키려고는 우리의 외교적인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왕이 장관은 지난 2017년도 12월 달에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이 팔뚝꿈치를 축축 쳐가지고 외교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지금 뭘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장본인이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우호인사 100명을 초대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무시하는 쪽으로 본인이 중국 정부가 의도하든 안 했든 간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보도를 보면 왕위의 서울 방한조차도 우리 외교 당국에 일찍이 충분하게 사전에 알려주고 방한한 것이 아니라 숏 노티스를 하고 방한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해서 외교적인 전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국존심을 살려가면서 중국의 초대에 응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미사일 배치, 지금 중국의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 지역의 후보지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 즉 한국에 미국의 만약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쪽의 이 칼럼들이 지금 중국 영자신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기가 좀 뭐하니까 일단 관변 학자들을 시켜서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왕위가 방한한 김에 이미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시진핑까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했지 않습니까? 추가 배치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도 철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으로 인해서 산불 약속을 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 이런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주권을 아주 송도리째 중국한테 포기하고 나온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그 앞장선 사람이 강경화예요. 외교의 안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하니까 청와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산불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제대로 대우해 주냐고요. 이런 기본적인 인식선 상에서 이렇게 우호 인사 100명 초대에도 외교적 결례를 벌이고 있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이 나서서까지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이번에 왕위가 와서도 이런 미사일 배치 문제, 사드 문제 이런 외교 안보적인 큰 이슈에 관해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도 김정은의 입장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루도록 압박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따른 중국의 우리 문화에 대한 그 보복 조치 아직도 안 풀려 있잖아요. 이런 걸 풀기는커녕 더 강한 압박과 보복의 카드를 우리 한국에 보여주지 않고 떠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정부도 어느 정부가 들었든지 간에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하고 물론 한편으로 한미동맹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의 기본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바란다면 외교의 결례 더 이상 하지 말고 외교의 기본,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을 존중하는 식으로 한국을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